코끼리는 왜 이빨을 5번이나 뺄까요? 몸집이 훌쩍 커진 40대 중반의 코끼리는 이빨을 이미 5번이나 뺀 상태고요. 마지막 6번째 이빨로 노후를 보냅니다. 이 6번째 이빨이 닳고 부서져서 6번째로 빠지면 죽음을 맞을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사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포유동물은요, 이빨이 한 번 빠지는데요. 어릴 때 생겨난 유치가 빠지면 영구치가 나오고 이 영구치로 일생을 사용하죠. 그런데 코끼리는 특이하게 일생 동안 어금니가 6세트 생기고 그리고 빠집니다. 코끼리 이빨이 6세트가 자라고 빠지는 데는 코끼리 사정이 있겠죠. 코끼리는 한 쌍의 앞니와 어금니만 있습니다. 앞니는 위턱에 2개만 있는데요. 일생 동안 엄니로 자라납니다. 이 상아를 빼면 앞니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엄니가 작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컷도 있지만요. 아무튼 코끼리는 위턱에 앞니가 2개 있고요. 나머지는 어금니입니다. 어금니는 위아래턱에 양쪽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어금니가 4개가 되죠. 이 어금니가 한 세트가 되어서 점점 자라고 코끼리가 한참 사용하고 닳아서 부서지면 빠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코끼리 앞니 2개는요, 한 살을 전후해서 빠지는데요. 유치가 빠진 자리에 상아색의 엄니가 자라기 시작해서 일생을 거쳐서 계속 자라납니다. 위턱에 있는 2개의 앞니가 길어진 거, 이게 엄니 인 거죠. 윗입술 아래쪽에서 바깥으로 위쪽을 향해서 곡선으로 돌출되어서 1년에 10cm가 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수컷은요, 몸집도 크지만 엄니도 커서요. 케냐에 1974년까지 살았던 65세의 코끼리 엄니는 길이가 3m에 달하고요. 엄니 무게만 67kg짜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 기록은요, 348cm 길이에 무게는 각각 100kg짜리가 있었습니다. 엄니 무게가 사람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엄청난 크기인 거죠. 하지만 아시아 코끼리 암컷 엄니는 짧아서요,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1년에만 4만 마리 정도가 불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요. 사람들은 코끼리 엄니 주변을 도려내서 상아를 빼내고 죽여버리는 잔혹 살해를 거침없이 시행했습니다. 코끼리 전체 숫자의 3%가 감소되는 엄청난 비극이었죠. 잔인한 죽음을 목격한 어린 코끼리들은 공포스러운 충격을 입었는데요. 코끼리는 상당히 지능이 높은 동물에 속합니다. 영장류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상대방과 공감 능력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과 위로할 줄도 알고요. 상대에게 협력하고 또 자각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영역과 연관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트라우마를 겪은 고아가 된 10대의 수컷 코끼리가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난폭한 행동을 했고요. 100마리가 넘는 코뿔소를 죽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충격 후에 생긴 질환,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정신질환으로 수컷 사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수컷 코끼리는요, 수컷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양이 늘어나는 발전기를 경험하면서 공격적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수컷도 발작하는 판에 트라우마를 겪은 고아 코끼리는 이판사판 망가진 행동을 보였습니다. 흉포한 공격성이 엄청난 슬픔의 표출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코끼리보다 엄니가 많이 작아졌는데요. 커다란 엄니를 가진 코끼리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엄니를 가진 코끼리가 살아남게 되었고요. 작은 엄니를 가진 코끼리가 태어나고 늘어나면서 점점 야생 코끼리의 엄니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졌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코끼리가 늘어났습니다. 코끼리는 엄니로 땅을 파고요. 뿌리를 파내고 나무 껍질을 찢어내고 싸움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엄니를 사용하면서 끝이 닳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수컷은 몸 크기와 엄니 또한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자라나는데요. 20대부터 큰 몸집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50대 초에 이르면 거의 피크에 달합니다. 그 후 노년기에는 몸집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커지는 거죠. 암컷은 코끼리 중에서 몸집 큰 수컷을 선호하는데요. 큰 몸집과 엄니를 지닌 코끼리가 암컷에게 선택받으면서 이어져 온 특징이기 때문에요. 성선택된 특성입니다. 코끼리는 턱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풀이나 나무 같은 먹이를 어금니로 갈아서 삼킬 수 있게 됩니다.
어금니가 닳아버리면 뒤쪽에서 새 이빨이 앞으로 밀고 나오면서 닳아버린 이빨은 부서지고 빠져서 떨어집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 동물 이빨은 새 이빨이 아래에서 만들어져서 위로 밀고 올라오는데요. 이와 다르게 코끼리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면서 발달합니다. 포유동물 대부분은 사람처럼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로 바뀌면서 한 번만 이빨이 바뀌어도 턱이 자라는 크기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너무 커지는 몸 크기와 함께요. 턱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빨을 한번 교체하는 걸로는 턱도 없는 거죠. 몸 크기는 어릴 때 100kg짜리가 수천 kg의 무게로 몸무게가 수십 배 커지니까요. 이빨도 턱에 맞게 큰 이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커다란 이빨로 6번이나 교체됩니다. 게다가 코끼리는 잘 때 빼고 거의 온종일 이빨을 사용하거든요.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은 먹는 일로 보냅니다. 큰 몸집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풀이나 나뭇잎, 과일, 나뭇가지 그런 먹이를 엄청난 양으로 먹어야 해서요. 이빨이 잘 닳아버립니다. 코끼리는 위아래 턱에 좌우 한 개씩 4개의 어금니가 평생 동안 6세트, 그러니까 총 24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어금니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유치인데요. 2살이 되면 앞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어금니도 유치인데요. 첫 번째 어금니보다는 좀 더 크고요. 2살 때까지는 첫 번째 어금니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빨 2개가 동시에 있게 될 때는 씹는 표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첫 번째 어금니가 2살 때쯤에 빠져버리면 두 번째 어금니는 6살이 될 때까지 세 번째 어금니와 함께 먹이를 씹고 으깨게 됩니다. 세 번째 어금니는 15살 정도 되면 떨어져 나가는데요. 네 번째 어금니는 6살에 세 번째 어금니 뒤에서 밀고 나오기 때문에요. 6살부터 15살까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어금니 2개를 사용해서 먹이를 씹으면서 씹는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어금니는 원기왕성한 코끼리가 사용하는 좀 더 큰 어금니인데요. 다섯 번째 어금니는 18살이면 뒤에서 밀고 나와서 네 번째 어금니와 함께 먹이를 씹다가요. 네 번째 어금니가 28살경에 닳아서 부서지고 쪼개져서 앞으로 밀려 떨어져 나가면 30살 정도 될 때까지 2년 동안은 다섯 번째 이빨 혼자서 씹다가요. 30살경이면 마지막으로 밀고 나오는 여섯 번째 이빨이 있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까지는 다섯 번째 이빨과 여섯 번째 이빨로 먹이를 씹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어금니와 이빨 크기가 제일 큰 여섯 번째 어금니로 먹이를 먹을 때는 이빨로 먹이를 으깨는 효율이 제일 좋은 시기라서요. 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대단히 큰 몸집으로 자라납니다. 40대 중반에 이르면 다섯 번째 이빨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째 어금니 한 개씩으로 40대 중반부터 60대 중후반까지 코끼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합니다. 이 마지막 어금니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 먹이를 씹을 수 없어서요. 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못 먹는 거죠. 턱을 관찰하면 코끼리 나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빨이 모조리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먹이를 자르고 부수고 으깰 수 없어서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각 어금니는 우리가 흔히 보는 벽돌 한 장 크기만 한데요. 2kg 남짓합니다. 40-50대 코끼리의 여섯 번째 어금니는요. 한 개 무게가 4kg에 육박할 정도로 큽니다. 아주 드물게 일곱 번째 어금니 세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드문 일이고요. 이빨이 없으면 결국은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40대 중반 코끼리는 이빨을 이미 5번이나 뺀 상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빨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어금니가 닳고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면 한동안 버티다가 마침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역할을 마감합니다. 이빨 빠진 코끼리는 아무리 정신이 맑다 해도 영양 섭취가 어려워서 거동이 힘들어집니다. 코끼리의 최대 한계는 이빨에 있었습니다.